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낀 시즌 반드시 해야 할 탈락어림 분석법과 대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시즌과 시즌 사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학기와 학기 사이, 이제 다음 시즌이 9월에 시작이거든요. 9월에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제 7, 8월, 7, 8월이 낀 시즌이에요. 방학 시즌. 시즌과 시즌 사이에 낀 시즌, 이 끼어있는 시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지금 취준을 계속하고 있는 취준생들은 탈락 원인을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왜냐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솔루션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 분석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도 사실 학생들이랑 상담할 때 이 모든 걸 로직화하고 제가 임상이 많잖아요. 경험이 많잖아요. 상담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조합해서 이 친구의 원인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도 혼자 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가이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량 스펙이랑 경험을 좀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량 스펙이 어느 정도 수준이지, 경쟁자 대비해서 숫자로 보이는 애들, 뭐 학점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진 않는지, 경험이 부족하진 않은지, 직무 경험. 이 횟수 말고요. 경험의 깊이. 내가 그 직무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역량들. 이런 걸 중심으로 봐야 돼요. 뭐, 인턴을 2번 하고 3번 하고, 뭐, 4번 하면은 더 뛰어난 친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방향성은 맞는지. 예를 들면 내가 인턴을 영업 마케팅에서 했는데, 재무회계 이런 데 쓰면 당연히 뭐 100점 100패지. 그리고 역량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6가지 관점에서 뭐 분석해 보는 겁니다.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로 분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떤 것들인지 리스트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최성욱의 취업톡 역량 이론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이거에 관해서 제가 강의한 게 있어요. 그거 꼭 보시고, 이공계 친구들은 성적 증명서랑 과목이 수표 이런 거 있죠. 보면서 타겟 산업이랑 연결돼 있는 수업들 있죠. 연결돼 있는 수업들. 예를 들면 물리학과다. 난 디스플레이를 쓸 거다. 그렇다면 디스플레이 산업과 연결고리가 있는 광학물리라든지 이런 걸 몇 개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지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지식을 체크하고 자기소개서 소스로 이공계 친구들은 이 수업을 꽤 쓰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지원 이력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걸 왜 하냐면 산업군이 내가 어느 쪽에 더 어울리는 사람인지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요. 이걸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기업명, 직무, 산업군, 서류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 어느 단계에서 떨어졌는지 산업군에서의 어떤 방향성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걸 분석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면접은 여러분들이 혼자 보면 잘 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절대로 제가 챗GPT 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다 떨어져 와요. 챗GPT로 자소서 쓰면. 쉽게 쓰고 쉽게 떨어지지.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정보 수집할 땐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첨삭과 모의 면접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팀장님 저 면접에서 자꾸 떨어져요. 이게 맞나요? 하면서 무슨 답변을 글로 써와. 예. 그러면은 저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저랑 모의 면접 봅시다라고 해요. 왜냐면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고 5만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컨텐츠 읽어가지고 이게 합격할 거예요.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해. 이게 자꾸 수능 시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랑 지자체에 무료 서비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대학엔 저 같은 취업 지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지자체, 구청이나 뭐 시청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료 서비스 되게 많거든요. 무료로 첨삭해주고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돈 쓰지 마시고 이런 데 가서 하세요. 남들이 봐주면 아무래도 나아요. 자, 그리고 GPT로 첨삭은 안 되나요? 대기업 타겟이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 제 유튜브 오래 본 분들은 제가 한 번도 GPT로 뭐 첨삭받아라, 탈고하라는 얘기 별로 안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GPT가 학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교차 표절로 올라가요. 대기업 중에 교차 표절로 검증하는 데 거는 다 떨어져 옵니다. 예, 쓰지 마세요, 제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중견그룹사는 검증이 안 돼요. 그런 시스템이 없어. 근데 웬만한 대기업들은 요즘에 GPT 활용이나 뭐 GPT 킬러나 뭐 이런 솔루션 도입한 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게 올라가면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쓰랬더니 자기소개가 아니라 GPT한테 의지한 게 돼서. 예, 이해되세요? 저는 첨삭은 사람이 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아직 GPT가 그렇게 잘 쓰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학습까지 다 시켜봤어요. 제미나이부터. 아니에요. 그거 정말 못 썼어. 어디서 무슨 영양 키워드만 잔뜩 쓰거나 첨삭을 하더라도 이상하게 써요. 탈구할 때 써도 괜찮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유연님 맞아요. GPT 서합은 괜찮을 수 있는데 저는 서합도 되게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첨삭하면 보통 한 70에서 80 나와요. 경험 나쁘지 않은 친구들은. 예, 70에서 80%. 근데 GPT 서합 해봤자 뭐 절반도 안 나오지. 예, 아무튼 자 그렇고요. 각 원인 유형 체크법 및 대책. 요거 하나씩 좀 가봅시다. 제가 11개 얘기할 거라서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경험 부족인 친구들. 예, 자, 요런 친구들 있어요. 클리셰라고 불리는 거 있죠. 클리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클리셰가 뭐냐면, 예를 들면, 너무나 뻔하디 뻔한, 자기소개서 보면은 다 이거 쓰고 앉아있는 거, 이런 거는 임팩트가 없어요. 차별화도 안 돼. 물론 그 내용의 뎁스나 이런 게 좀 차별화가 되면 괜찮지만, 차별화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학원 강사 했던 얘기. 가해했던 얘기, 뭐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략을 짜서 했더니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렸다. 최악. 뭐 다이어트 해봤다, 바디 프로필 찍어봤다, 뭐 독하게 뭘 해봤다, 독하게 공부해가지고 뭐 꽈탑을 해봤자 이런 거 되게 별로예요. 교환학생 가서 애들이 왕따 시키는데 내가 먼저 다가섰다, 뭐 한국 음식 만들어줬다, Do you know BTS? 이거 별로예요. 이해되시죠? 이 클리셰 수준의 이런 경험들, 뭐 군대 가서 후임이 잘 적응을 못해서 내가 뭘 해줬다, 이거 되게 많아. 이런 거는요 임팩트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져요. 이런 거 소재 쓰면. 혹은 엣지가 있는 인턴십 같은 경험이 없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엣지라는 거는 직무와 유관성이 굉장히 세서 딱 그 경험 소재를 썼을 때 이 친구 일 잘하겠네 직무핏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에요. 인턴십, 일경험이라고 불리는 거. 뭐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이나 아니면 뭐 공정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게 킥이 되는 거죠. 인턴이. 그래서 인턴과 같은 킥이 없다면 이제 인턴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공계는 인턴 없는 친구들이 꽤 많죠. 그러면 킥 수준으로 좀 돋보일 수 있는 경험이 없는지 체크해야 돼요. 과거처럼 이제 수업만 들어서는 취업이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공계도.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했던 어떤 경험들 있죠. 팀플, 그다음에 실험, 프로젝트 이런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모든 과가. 이거는 뭐 문과는 과거부터 이랬고. 그래서 산업기업 직무에 연결고리 있는 경험을 한번 리스트업 해봅시다. 이런 게 너무 없다면 경험 부족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경험 부족 상태에선 대책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취준생이기 때문에 2시즌을 하시는 친구라면 정규직 당연히 쓰셔야 돼요. 정규직, 전환형 인턴십 포함해서 정규직 쓰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인턴십도 동시에 쓰세요. 저는 유예를 추천드리고 졸업 유예 하면서 인턴이 되면 인턴 하면서 계속 이제 다음 시즌을 가는 거지. 그래서 체험형 인턴십이랑 정규직을 같이 쓰세요. 체험형 인턴십이 되면 경험이 쌓이니까 공백기도 사라지고. 자, 그리고 아예 스펙이 없다. 이 인턴이나 체험형 인턴십도 뭐가 있어야지 이제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는데 자소서 쓸 소재조차 없다. 경험이 너무 없어서. 그러면 단기 알바, 아르바이트, 직무 관련된 부트캠프, 아니면 단기 국비 교육 되게 많아요. 본인이 타겟하고 있는 산업이나 산업 관련 협회나 아니면 직무 교육도 있어요. 요즘은 학원도 있죠, 솔직히. 그리고 영업 같은 경우에 뭐 지점 방문 이런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학회를 만드세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한 4명이서 만드는 거야. 이 직무나 산업군 맞춘 친구들 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학회가 뭐죠? 스터디 그룹이에요. 영어로. 스터디 그룹 넷이서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 자체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공계 친구들이 반도체 타겟팅 한다. 그럼 반딧불이라고 하나 만들어. 반도체 반딧불이. 예, 학회 반딧불이를 만들어서 뭐 방학 기간 2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반도체 최신 트렌드와 최신 기술 동향을 서로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스토리 되잖아. 이런 게 훨씬 먹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경험이 부족하다. 요 2가지 전략 제안 드리고요. 자, 경험 방향성이 아예 안 맞는 친구들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원 이력 정리하라 그랬죠. 제가 요걸 쭉 한 다음에 합격률을 좀 보고선 내 경험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 이력이랑 내 경험이 어떤지 이렇게 쭉 합격률까지 3개의 변수를 놓고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직무 경험이 예를 들면은 가벼운 산업군 쪽이다. 뭐 플랫폼 쪽, IT 쪽에서 뭐 마케팅인데 SNS 마케팅, 뭐 그로스 해킹, 데이터를 보는 작업 이런 것들을 했는데 내가 지원한 쪽이 남들이 좋다니까 뭐 현대자동차, 뭐 HD 현대, 뭐 이런 중공업이나 자동차나 화학, 뭐 기름집, 2차 전지 이런 데 쓰면 어떻게 되죠?
이 느낌이 달라요.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티가 나요. 자소서에서 티가 나. 이 매칭률이 떨어지니까 서류나 면접 통과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안 맞는 친구들은 지원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가벼운 산업군의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가벼운 산업군을 메인 타겟으로 삼아야 되고, 이 무거운 산업군의 그런 그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이쪽으로 좀 메인 타겟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산업군 매칭 높은 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팀장님 저는 가벼운 산업군도 있는데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이거저거 다 합격률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경험, 만약에 나이를 좀 보면서 나이가 어리다면 하나는 가벼운 산업군에서의 그 커리어를 쌓고 또 하나는 무거운 산업군에서 그 커리어를 쌓는 전략도 있어요. 이러면은 서류 면접 통과율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러면 이제 물타기가 돼가지고. 자, 그리고 마인드셋이나 태도가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취준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부정이나 얼굴에 그늘이 져요. 그래서 오랜 취준으로 인해서 자신감 상실, 얼굴 표정, 긍정적 마인드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취준할 때 한번 거울을 한번 봐봐요. 내 얼굴이 무기력하고 표정이 어둡고 우울한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왜냐면 취업은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취업은 기세다, 에너지다. 이게 왜냐면 여러분 신입사원이잖아요. 뭐 20년 차 임원 뽑는 건 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패기와 이런 게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젊은 피인데 신입이면은 그쵸. 그래서 취업은 기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부족한 친구들은 동기부여 영상 유튜브에 넘칩니다. 여러분들 오글거린다고 치부하지 마시고 이런 거 보면서 내 멘탈을 잡아야 돼요. 나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저도 엄청 많이 봐요. 그리고 동기부여 관련된 자기계발서 이런 거 말고 책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제 멘탈 관리하려고 요즘 보는 게 부처님 석가모니 책 읽고 있어요. 지금 여기 없는데. 예, 석가모니 책 읽고 있거든요, 요즘에.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서 동기부여 영상과 책 이런 것들,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하고 부정의 늪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부정은 늪과 같아서 날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 해야죠? 운동하고 샤워하고 집에만 있지 말고 햇빛 보고 이거 정말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하루 10분 이런 얼굴 표정이나 자신감 상실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사라졌기 때문에 억지로 웃으세요. 거울 보고. 인터넷 저 유튜브에 보면 미소 훈련하는 영상 되게 많아요. 하루에 10분만 인상 만듭시다. 호감 가는 인상 만들어야 돼. 웃상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 흔히 얘기하는 뭐 까꿍 할 때 까꿍 했을 때 이 웃상 이거 하루에 10분만 아침 저녁으로 해보십시오. 한 달이면 인상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웃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10분만 미소와 인상 만들기 훈련합시다. 그리고 작은 성취 이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저는 이런 거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머리를 비우면서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 성취가. 왜냐면 취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게 필사. 라미 만년필 이런 거 하나 사요. 2만 원이면 사. 그래서 라미 만년필 사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필사 좋은 말 필사하는 책들이 있어요. 필사가 뭔지 알죠? 글쓰기야. 이거 보고 똑같이 따라 쓰는 거. 좋은 어구들. 이거 하루에 10분만 하세요. 혹은 뭐 정석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죠. 수학 문제집 있죠. 중학교 수학 문제집. 이런 거 한 페이지씩 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또 성취가 돼요. 그러면 자신감이 좀 올라와. 이런 것도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인드셋 부족, 태도 부족은 이런 거 좀 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좀 해주시고. 네 번째, 경량 스펙 부족.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가산점 항목 좀 준비가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공예 영역에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나 공기업은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의 시작점이에요. 이게 시작점이다 보니까 이걸 안 따면 경쟁자 대비해서 왜냐면은 공기업은 굉장히 로지컬하게 수치화해서 모든 걸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서류에서 막 떨어져. 그래서 가산점 자격증 부족할 땐 서류 통과율이 떨어지니 요런지 아닌지를 내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컨트롤 불가한 변수를 일단 신경 쓰지 맙시다. 이건 버리고 가는 거야. 학벌, 학점, 나이 이런 게 혹시라도 좀 별로다 하면 여러분들 이런 게 안 좋을수록 어떻게 하죠? 타겟을 다변화해야 돼. 그래서 뭐 이 기업만 쓰는 게 아니라 이 기업도 쓰고 저 기업 쓰고 카드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기업마다 학벌의 기준, 학벌을 안 보는 데도 많고 요즘은 블라인드, 사기업도. 그리고 공기업은 아예 안 보죠. 학점, 공기업 아예 안 보죠. 그리고 학점을 보는 비중이 되게 낮은 기업들도 많아요.
나이 아예 안 보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기업이 어떤 그런지 외부에 발표를 하지 않아요. 당연히 발표 안 하지. 이건 취업의 기준인데. 그렇다면 기업마다 기준이 달라서 기업 바이 기업이라면 컨트롤 불가한 변수는 신경 쓰지 말고 많이 쓰다 보면 이걸 안 보는 데가 이제 얻어 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컨트롤 가능한 변수들, 정량 스펙은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학 점수, 가산점 자격증 이런 거 단기간에 집중해서 따십시오. 지금 낀 시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케팅을 쓴다. 그러면 데이터 좀 아는 친구들 좋아해서 ADSP나 혹은 SQLD 같은 이 데이터 관련 자격증들 이런 거 쉽게 따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해외 영어를 쓴다 그러면 무역 영어나 국제 무역사 같은 거 좀 어렵지 않은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지금쯤 준비해서 따놓으면 너무나 좋죠. 근데 이게 시험 시기는 좀 따져봐야 돼요. 경량 스펙이 부족할 땐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지식이 부족한 친구들 특히 이공계 친구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자소서에서 직무 역량 문항에서 지식 어필 포인트가 없는 친구들이야 아예. 그래서 이건 1차 면접 탈락 비율이 되게 높죠. 왜냐면 1차 면접이 이런 직무 역량에서 특히나 이공계는 지식을 좀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PT 면접, 기술 면접, 전공 면접, 코딩 테스트, 알고리즘 테스트 뭐 요런 영역의 탈락 비율이 높은 친구들은 해당 직무 관련 지식 스터디 좀 시작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저는 스터디 그룹을 추천해요. 그냥 혼자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이제 뭐 이공계 친구들은 산업 관련된 공정 스터디를 좀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 8대 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면 좋죠. 그래서 아니면 단기 교육하는 기업 그런 이제 기관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좀 하셔야죠. 공부가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지식 어필용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 투자자산운용사나 AFPK 이건 좀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이죠. 한 2, 3개월 정도. 신용부석사는 이제 은행에서 좀 우대를 하고 이공계 친구들은 뭐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서 이 지식이 좀 부족한 걸 채우는 겁니다. 6번째, 자소서 스킬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서류 통과율을 좀 체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턴 경험도 풍부하고 해당 직무와 산업과 기업의 경험이 충분한데 최소 20% 나와야 돼요. 그럴 경우에. 근데 그리고 학벌이 좋으면 50% 이상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자소서 스킬이 안 좋아서요. 그동안 본인이 쌓은 이 역량을 자소서에서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통과율이 떨어지는 건데 요런 스킬은 금방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올릴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에 쓸 매칭 포인트들 이런 거 좀 잡아내야 돼. 흔히 얘기하는 소재 매칭. 소재 매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두괄식이라든지 수치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얘기.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리해야 되고 요거에 대한 대비법은 제 강의를 정주행하세요. 제가 자부합니다. 제 강의들 가장 본질에 가까워요. 그래서 취업 보객이 학습지 또 뭐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지만 뭐 방학 때 보시면 이 낀 시즌에 너무 좋고 아니면 제 취업톡 있잖아요. 제 유튜브 채널에 가면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세요. 이 채널 방문하기 하셔서 재생 목록에 가시면 자기소개서 그 강의만 쫙 모아놨어요. 정주행하세요. 그리고 제 브런치나 블로그에 브런치에 제가 자기소개서 그 작품을 생성해 놨거든요. 그거 정독하세요. 그리고 혼자서는 이게 자소서를 잘 썼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전문가 첨삭 받으십시오. 학교나 지자체에 이제 무료로 해주는 이게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땐 서로 봐주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피어 리뷰도. 그래서 자소서 첨삭 스터디 합시다. 그래서 산업기업 직무 분석해서 지원 동기 직무 역량 포부 뭐 이런 것들과 얼마나 매칭이 잘 돼 있는지 보면서 첨삭해 주는 거예요. 이 첨삭 자체가 자소서 스킬이나 면접 스킬을 끌어올려 줍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 스킬을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면접 스킬이 부족한 친구. 지식은 뛰어난데 1차 면접이나 최종 면접 탈락 비율 높은 친구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은요. 떨어지기가 훨씬 쉬운 게임이에요. 최종 면접 가봅시다. 최종 면접 가면 몇 대 몇? 3대 1이에요. 중간반 가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3명 중에 2등 하면 떨어지는 게 면접이야. 5대 1이면 어떻게 되죠? 한 명부터. 그럼 4명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MHR님도 있는데 이렇게 면접을 이렇게 최종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요. 원래 그런 게임이에요. 떨어지기가 훨씬 쉬운 게임이에요. 한 명이 붙고 2명이나 4명이 떨어지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이 공부를 잘하는 1등이 아니라 호감도 1등, 매력 1등, 조직핏 1등인 거예요. 되게 어려운 개념인 거죠.
이게 내가 차라리 시험처럼 시험 공부를 잘하면 1등하면 붙는다 이러면 참 이 원인 분석이 쉬운데 면접이라는 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인지해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요. 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냥 내가 안 어울린 것 뿐이야. 1등으로. 그래서 강의를 정중히 합시다. 이거는 제 취업톡에 보면 면접 쪽 재생 목록이 있어요. 이거 보시고, 네, 브런치에도 제가 면접 글들 모아놨거든요. 보시고요. 면접이 제일 어렵고 종합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아까도 말씀드린 전문가의 모의 면접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인상, 미소, 태도, 말투, 어조, 역량, 성격 핏, 특히나 요즘에는 컬처 핏이라고 해서 이쪽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조직 핏 영역이. 특히나 최종 면접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본인이 못 봐요. 본인들 대부분의 취준생은 자꾸 컨텐츠만 봐. 그러다 보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모의 면접에서는 그것도 물론 보긴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포션이 아니거든. 그래서 학교나 지자체에 가면 모의 면접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좀 체크하시고 혼자 하기 힘들면 면접 스터디 합시다. 그래서 사람 모아서 한 4명 정도 해서 2주에 한 번꼴로 최종 면접, 흔히 얘기하는 인성 면접이 좀 예상 질문 리스트 뽑아서 서로 질문하고 피드백 주고 이런 거 좀 해보세요. 8번째, 지원 전략 문제. 카드 한 10개에서 20개 만들면 되게 요즘 적은 거거든요. 이러면 광탈됩니다. 왜? 회사의 기준을 모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한 10개에서 20개 만나면 나랑 맞는 기업을 만날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소개팅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지. 소개팅을 많이 할수록 연인이 될 가능성은 높은 거잖아요. 못쏠 탈출할 가능성은 똑같아. 그래서 시장의 변화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히나 이공대 친구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상위권 대학에 그래서 3년 전에 취업한 선배 따라하는 거예요. 한 10군데 쓰면 전자과 취업 깡패래. 이거 한 2년 전 컴퓨터공학과 야 너 컴공이면은 4.3.0 안 돼도 취업 깡패야.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요즘엔 아니야. 그렇죠? 남들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것만 쓰는 친구들이 있어. 상위권 대학 친구들의 특징이죠. 딱 이렇게 씁니다. 삼성 하나, SK 하나 쓰죠. 현타 하나 쓰죠. 이거 수신이가 한 2개 쓰고 LG가 3개 쓸 수 있는 3개 쓰고 기름집 S-오일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데 있죠. S-오일 요번에 채용 중단했는데 어쨌든 뭐 S-오일, 현오뱅 뭐 이런 데 씁니다. 막 이런 데 막 써. 그러면 한 13개 나와요. 이거 쓰고 와, 나 요번 시즌 진짜 많이 썼다. 그리고 다 떨어져 옵니다. 시즌을 끝내는 버리는 거지. 이거 요즘엔 욕심이에요. 이걸 자꾸 서열화하고 하니까 티어 나눠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가. 그리고 백수 될 겁니까? 장기적인 커리어 봐야죠. 그래서 더 많이 써야 돼요. 외부 환경을 고려해서 중견그룹사, 중소기업, 스타트업 중에 이런 것들 갈만한 회사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합격하고 고민합시다. 갈지 말지. 예, 합격도 안 해놓고 이렇게 조금만 쓰면 안 되지. 그리고 입사한 다음에 일단 중고신입 고민하세요. 공백기가 요즘에 더 큰 독입니다. 장기 취준생이 돼서 막 2년, 3년 가는 게 훨씬 더 독이 돼요. 그리고 9번째, 전공 필기 준비가 부족한 친구들. 금융공기업이나 은행같이 좀 필기 시험이 있는 영역들 있죠? 예, 이런 영역들은 필기 단계 탈락률 체크하셔야 돼요. 20%가 안 된다면 필기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죠? 뭐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전공 필기 시험 공부. 예, 특히나 이런 금융공기업의 필기 시험은 거의 CPA 1차 수준이기 때문에 문과 같은 경우에 경영직렬은 하루 6시간 이상 순공시간 필요합니다. 금공 이제 문과직렬은 이 정도까지 공부해야 돼요. 10번째, 인적성이나 NCS 준비가 부족한 친구들. 이쪽에서 통과율이 20% 이하다.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 친구들 이번 방학 때 양치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3시간 이상 20대 기업 문제집, GSAT, SKCT로 넘어가는 교재풀이를 한 권을 2회독씩 하십시오. 방학 2달간 집중해서 풀고요. 대표 영역별 인강 듣는데 인강은 뭐 해커스 거 괜찮고요. 위포트, 에듀일, 렌유인 그리고 유튜브에는 봉봉TV 더 챕터 인적성 뭐 요 정도가 괜찮아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나한테 맞는 풀이법을 익히십시오. 왜냐면 인적성 특히나 적성에서는 시간당 정답률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11번째 마지막입니다. AI 여건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요즘에 꽤 있어요. 특정 AI 여건 솔루션에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대표적인 이제 솔루션이 3개 업체인데 첫 번째가 잡다CC라고 불리는 마이다사이트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요게 이제 점유율이 제일 높죠. 그리고 두 번째가 뷰인터 거. LG 계열이 많이 하죠. 그다음에 뜨고 있는 데가 무하유. 카피켈러 만든 회사에서 만든 솔루션이에요. 무하유는 여러분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거는 본인 자소서 기반의 질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 3개
요 3파전이에요. 그래서 각 외주업체 솔루션별 특징이 다 다릅니다. 이게 좀 보는 게 달라요. 눈동자를 인식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무화유처럼 여러분 자소서 인식해서 그걸로 이제 생성형 AI 활용해서 질문 던지는 것들도 있고, 뷰인터처럼 표정 되게 세게 들어가는 거 있고, 직무 면접 나오는 것도 있고, 이거 잡다 씻은 게임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해당 솔루션의 모의 검사 좀 진행해 보고요. 유튜브 가면 요령 되게 많아요. 후기 같은 거 읽고 파헤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저도 AI 여건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음, 저도 안 좋아합니다. 아, 할만 한입니다. 정말 취준생만 힘들죠. 자, 무하유께 몬스터예요. 네. 무하유께 몬스터예요. 예, 무하유가 만든 몬스터라는 그, 뭐야, 모의 면접이요. 그래서 몬스터라는 걸 치면 무하유가 나올 거예요. 이게 회사명이야. 예. 자, 이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번 낀 시즌 어떤 거 해야 될지 좀 정리 좀 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요렇게 원인이 되게 많은데, 11가지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복수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좀 체크해서, 요번 2달 동안 꽉 채우면, 이제 돌아오는 하반기,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1승만 노립시다. 아셨죠? 1승만 노립시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열심히, 또, 운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운이라는 건 이렇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뭘 하는 사람한테 찾아와요. 운칠기삼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운을 불러들일 수 있게 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